이번 시간에는 70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계공은 점수가 원래 잘 안 나옵니다. 만약 이걸 처음 시작하셨다고 하면 쉽게 잘 안 나오시고요. 만약 재수하셨다고 하면 문제풀이 과정 한번 거치셨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좀 안 상태에서 공부하시다 보니 감 잡고 하시다 보니 좀 초기에 점수 나오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마 문제풀이가 좀 지나셔야만 점수가 팍 올라가실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중개사법이나 세법, 공시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 할애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형태인데, 민법, 개론, 공법 같은 경우는 아마 문제풀이까지 거치셔야만 점수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시는 것도 정식 문제풀이 과정 전에 한번 보시는 과정이라고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문제 한번 풀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1번이 틀린 정답인데, 도시관리계획 효력은 지연되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것이지 다음 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환경성 검토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대타 12 나도해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 이 말 나오게 되면 환경성 검토를 포함한 기초조사,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공통된 생략 사유입니다. 반면 1, 2, 3, 4는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토지 적성 평가는 개발할 것인지 개발 안 할 것인지 잘 모를 때 하는데,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설, 개발 제한 구역에 기반설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땅은 개발 용지이기 때문에 적성 평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발 사업하는 경우, 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따로 적성 평가할 필요 없는 겁니다. 3번,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이 결정 고시되면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3월 이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는 것이지 허가 다시 받아야 된다, 이 말 자체가 틀립니다.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고시 시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공법상 부정문은 아니 한다로 끝나야 되지 없다로 끝나면 그게 틀린 겁니다. 특별히 시도회사 대도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용도 지구 외 용도 지구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 기억나십니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것, 특경, 특중, 특화 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 네 가지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것 살펴놓습니다. 5번입니다.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을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두 개입니다. 2번과 4번 나와야 됩니다. 2번, 4번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매립구역이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같은 경우, 같다란 말 보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 없이 준공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합니다. 같은데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위반 결정해야 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4번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이 말 보게 되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이 아니라 일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4번까지 틀린 것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 답은 5번입니다. 그런데 우리 2번에 항만구역, 그리고 어항구역, 4번에 항만구역, 공유수면 앞에는 도시지역에 연접한이란 말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1번 농공단지는 의대 예상 아닙니다.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며, 4번 발전소 만들기에 있어서 소력
수력 발전소는 의제 대상 아닙니다. 수력 발전소를 만들게 되면 댐을 만들고 댐에는 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법에서는 수자원이라 표현합니다.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수력 발전소는 제외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답을 5번으로. 7번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을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학교는 어디에만 건축할 수 없다? 전용공업지역.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학교 만드는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른 거 안 찍으셨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건축 제한이 될 겁니다. 다만 이 건축 제한은 앞으로 몇 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극복해 나가시면 충분히 풀 수 있으실 겁니다. 학교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은 전용공업지역 하나라는 것 기억하시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초등학교는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8번은 답이 4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에 용적률은 100%입니다. 5번입니다. 네. 제 눈에 5번이 왜 4로 보였는지. 예, 답을 5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 용적률 같은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기억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35란 말 기억하시면 500.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3, 4, 400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용적률 3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135 기억하시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300. 그래서 디귿과 리얼이 같은 용적률이 되게 됩니다.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특화 경관지구 이야기에 나오면 투변 경관이나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에 주변 경관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 문화재나 전통 사찰이란 말 보게 되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1번은 답이 2번입니다.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따라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개발 계획 수립하기 전이라면 조례. 반면 이번 지문처럼 개발진흥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추정수입니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해당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반면 1번 경관지구의 건축 제한 규정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조례로. 그리고 3번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맞습니다. 최고 한도. 그래서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미달이란 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4번 자연취락지구는 녹간 농자에 지정되는 것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층 이하, 4층 이하를 건축하는 것이지 5층짜리 건축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5번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게 되면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가 정함에 따라 건축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아파트는 제외시킵니다. 5번은 최근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한번 봐놔야 될 겁니다. 아파트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난주에 그렇게 했는데. 12번입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현재 시가조정구역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가 결정권자이고 대도시장은 시가조정구역 지정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많이 맞추셨습니까? 천천히 오답 노트를 문제를 통해서 한 번씩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점점 실력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만 요약집이나 기본서 찾아보시면서 정상적인 지문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70페이지 나머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봤자 이해하면 빠른 거고 이해 못하시면 순전이고. 70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70페이지 보시게 되면 허가권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검토 사항이라 되어 있습니다. 1. 시가용도 찾으셨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상공 가로해 놓습니다.
용도지역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리고 2번 유보용도 찾으셨죠.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적. 우리는 얘를 자개생이라 했습니다.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그러면 계획관리적 뒤에 나오는 생은 생산녹지적이겠습니까? 생산관리적이겠습니까? 생산관리적. 이러한 곳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심의 동일해 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강화 또는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보전 용도입니다. 주상공을 제외한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 자개생을 제외한 나머지 비개발 용도를 유보 용도라 하고 그 유보 용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하여 심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강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게 있습니다. 개발행위와 관련된 특징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신청에 관한 내용 함께 보셨고 두 번째는 허가에 관한 파트를 보셨는데 저 개발행위 허가하는 자는 누가? 허가권자이고 개발행위 허가 요건 저 요건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 기준은 원칙적인 기준으로서 연정 요건 무엇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할 것. 그리고 세 번째 기환경입니다. 이러한 것이 개발행위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 원칙적인 기준이 되고 그런데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평등한 것이다. 그게 불평등이다. 우리 헌법의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입니까? 상대적 평등입니까? 상대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좀 더 평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죄송한데 이제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급식비 안 내면 점심을 제공해 준다더라고요. 그것 당장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돈이 안 나가지만 국민 세금으로 때우는 것 아닌가요? 예, 어차피 그건 내 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부양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게 좀 더 합리적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합리적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골라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거든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기본적인 법 정신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법에서는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인이 주로 거주하게 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는 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주상공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개발 용도라 하고 저 비개발 용도인 녹관 용도 중에 자개생을 뭐라 한다? 제발 유보 용도라 해 주십시오. 유보 용도 지역. 자개생을 제외한 뭐 생산 녹지적, 보전 녹지적,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빼버리고 죄송합니다. 보전 관리 지역 그리고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을 뭐라 한다? 보전 용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비개발 목적의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농민이. 그래서 저 유보 용도의 자개생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 보전 용도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오직 뭐만? 강화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 파악할 게 있습니다. 현재 자연 녹지 지역은 유보 용도이다, 보전 용도이다. 자연 녹지 지역은 유보 용도이다, 보전 용도이다. 자개생은
유보 용도이고 자연 녹지 지역은 보존 용도로 해주십시오. 저 자연 녹지 지역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드립니다. 뭐만? 강화만.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실 것은 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뒤에 강화, 완화란 말을 붙일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자개생.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만.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지역이 대표적인 도시지역이고 이 건설지역 외부에 조치원이라는 곳이나 또는 연기군청이 원래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해면 쪽에 만약 다양한 공장 형태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 도시지역과 조천을 연결하는 다양한 도로라고 하는 기반 시설이 갖춰지게 됩니다. 완전 시골 지역이라면 왕복 2차선 도로가 달랑 만들어져 있는 반면 저 조천과 우리 건설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는 왕복 8차선의 큰 도로가 있거든요. 이곳은 항상 도시지역만 관통하고 있다. 간혹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도 관통하고 있다. 아니, 제가 다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시골 지역에 왕복 8차선도 필요 없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 땅의 용도 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농림지역이었다고 하면 저 왕복 6차선 도로 만들어졌을 때 바로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에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갖춰진 상태라고 하면 이곳에 개발행 허가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더라도 충분한 기반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개생의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개발행 허가 기준을 어떤 때는 모두 할 수 있다? 완화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잠깐 이해하십시오. 만약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곳에 농림지역을 관통 중이라면 이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얼마? 20. 용적률 얼마? 80입니다. 그런데 이 농림지역은 제가 세종시는 잘 모르겠지만 공주나 홍성 그런 데 가보면 한 분이 10,000평, 10만 평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농림지역의 땅을 10만 평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대신 저는 10만 평까지 바라지 않고 한 3만 평 정도 되는 10,000제곱미터의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이곳에 도로 인접했다고 해서 대지라고 해서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 만에 80%면 8,000제곱미터. 그러면 한 층을 2,000제곱미터로 하면 4층짜리 건물 만들 수 있죠. 연면적 8,000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충 3,000평 가까운 건물이거든요. 이런 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만들어지게 되면 이곳이 대형 쇼핑센터로 사용되게 된다면 이곳 찾아오는 사람 참 많을 겁니다. 이 왕복 2차선 도로는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 다니는 사람들은 누굴 욕하겠습니까? 세종시장을 욕합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 그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반설이 충분하지 못한 유보 용도의 경우는 개발행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강화시킨다. 강화시키는 겁니다. 반면에 자개생의 경우에는 도로가 충분히 설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사정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 시험에 생산 녹지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완화란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디만? 자개생 이 정도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개발행 허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시가 용도는 주상공유고 유보 용도는 자개생이고 그 나머지 지역을 보전 용도라 표현하는데 이 보전 용도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 허가 기준을 오직 강화만
이해되시겠습니까? 71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만 딱 두 군데를 보십니다. 우선 1번 성장관리 방안 수립 차시였죠. 특광시구는 한 줄 밑에 난 개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두 줄 밑에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다. 성장관리 방안부터 수립할 수 있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행정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 하야 한다. 하여야 한다. 지역, 지구, 구역, 장소와 관련되어서는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대신 우리 오늘 공부하셨던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은 필수적 지정 대상이고 연안 침수 지역에 대한 방제 지구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하여야 한다. 20%란 말 기억나신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그 세 개 빼고는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행정계획은 수립해야 한다는데 딱 하나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다. 성장관리 방안도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특광시군이 수립하지만 이것만큼은 수립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라는 걸 꼭 하나 확인하십니다.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번은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에 관한 내용으로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유보용도와 보존용도, 유보용도와 보존용도가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인데 작년에 자개생 이런 게 다 나왔는데 주거적 시험 나오더라고요. 주거적은 어디다? 시가용도이기 때문에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 아닙니다. 올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올해 나오는 거는 성장관리 방안은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는 다음 사항 중에 1과 2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1, 2 묶어놓습니다. 1, 2는 필수 사항이란 이야기죠. 반드시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그 의미입니다. 기반설의 배치 규모 가려놓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거 지구 단위 계획에서 봤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높이의 최저 한도와 최고 한도도 함께 있었는데 높이가 빠진 4가지만 성장관리 방안에는 필수 사항이 되고 3번 보게 되면 건설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동그래 놓습니다. 배형, 색,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건이었죠. 배형, 색, 건. 그런데 성장관리 방안에는 건축선은 빠져있고 뭐만? 높이가. 그러면 이 성장관리 방안 높이는 임의 사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높이가 필수사항이었는데 그리고 성장관리 방안에는 건축선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관리 방안 내용을 시험에 내게 된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음 중 필수사항 아닌 거 찾으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높이입니다. 높이는 임의사항이지 필수사항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중 성장관리 방안 내용 아닌 것. 내용 아닌 것이라면 건축선이 정답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에는 건축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성장관리 방안은 임의적 행정계획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성장관리 방안 내용, 지구 단위 계획 내용과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얘가 나오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구역 지정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만약 지구 단위 계획에서 내용 물어봤다면 얘가 안 나오고 앞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 보신 거 있으시죠? 경미한 것. 도시군 계획사업, 응급조치,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국가 지방 자탄차 하는 개발행위.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면적 요건이 시험에 나옵니다. 5천 미만은 2개. 도시역에서는 보존록 지정, 비도시역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3만 미만 도시역에서는 공업지역, 비도시역에서는 관리적 농림지역. 그거 잡아놓으시는 게 오래 하실 겁니다. 그러시면 다음 주에 제가 최대한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갈 1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찾으셨죠? 15일 찾았습니까? 15일 찾으셨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받으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며칠? 10일 내 허가 불허 여부 처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조건 보호가 사실였죠.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 기반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얘를 기환경이라 표현합니다. 기환경에 대해서는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이행보증 예치하셨죠. 조건부 허가 시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얼마? 20%. 만약 시공보증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30입니다. 20% 내기 때문에 그냥 이행보증금이고요. 30% 내야 되기 때문에 시공보증이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겁니다. 하여튼 법은 잘 만든 것 같은 별로 감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가 3번 잠깐 봐주십시오.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면제자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얘들은 민간이다 공공이다. 공공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행보증금 누구만? 민간만.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5번 참 좋은 이야기지만 제키시고 옆에 페이지 6번 차시였죠. 개발행위 완료에 따른 준공금사 찾았습니다. 바로 3번 양가로 2번 보십니다. 양가로 2번 보시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제치는 준공금사 받아야 되는데 토지 분할하거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금사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토속 제치를 완료한 때에 준공금사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토지 분할을 완료한 때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틀립니다. 그것 구분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75페이지에 양가 3번 준공검사 대상 아닌 것은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이 둘은 준공검사 대상 아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7번은 그냥 순서로 나와 있으니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원래는 기반설 부담구역 이후에 해 나가셔야 되는데 순서로 나와 있으니까 함께 오십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받아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은 자연 경관이 계속 유지된다? 훼손된다?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게 되면 개발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청산리 하면 자연 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 청산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국어 시간에는 청산리 하면 벽계수가 나와야 되고요. 공법 시간에는 청산리 하면 뒤에는 녹계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바로 양가로 2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가능한 장소 찾으셨죠? 1번 녹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녹지역 계획관리지역 확인되셨습니다.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그래서 녹지지역부터 수목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청산리 하면 뭐가 나온다? 녹계수입니다.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 이러한 곳이라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행위로 환경경관 가로 해놓습니다. 문화재 추천없습니다.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래서 기환경 중에 환경경관이 오염되거나 문화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이라면 개발해야 된다, 비개발해야 된다.
비개발하기 위해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4, 5 묶어놓습니다. 3, 4, 5 묶어놓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한 줄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등이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 그러면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곳이죠. 그런데 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기 전에 미리 토지 소유자가 자기 집을 지어버리면 지구 단위 계획에 저촉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때까지는 건물 건축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기반설 부담구역은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하는 것이죠. 몇 년 안에? 1년 안에. 그러면 1년 뒤에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자기 땅에 자기 마음대로 건물 건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3, 4, 5는 계획 수립 중인 장소입니다. 계획 수립될 때까지 개발 행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특별히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의 지정 대상은 보존 용도의 청산리, 녹개수, 환경, 경관, 문화재를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발행 허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계획 수립 중인 곳이라면 특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 중인데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해당 용도 지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곳.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 중인 곳.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 중인 곳. 그러면 얘를 기, 지, 개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시계가 수립 중인 곳이라면 개발행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 지, 개입니다. 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 3년 이내에 결정돼야 되죠. 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 그리고 누구? 원래 개발행 허가 파트는 관할 가능성이 특광치고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은 분명 개발행위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저 개발행위 허가는 원래 특광치고는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걸 뭐 하는 곳이다? 제한하는 곳이다. 그러면 상급관청이 제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누구가 할 수 있다? 국토교통장관, 지도의사, 지장군수만. 그래서 개발행 허가 제한은 특광시군만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계획 수립할 수 있는 국도도 개발행 허가 제한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행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 허가 제한할 수 있는데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행 허가 제한하는 때는 어디? 중앙. 지도의사 시장군수가 개발행 허가 제한지를 지정하는 때는 어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 거치게 되면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은 3년간 개발행위 허가할 수 없고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최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최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할 때는 저 개발행위 가능했다가 개발행위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1회 2년 연장하게 되면 종전에
개발행위 할 수 있었다? 못했다? 연장하게 되면 상황 변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연장 시에는 연장과 관련된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국민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 합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개발의 허가 제한 지역을 연장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린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결혼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우선 양가를 1번입니다. 지금 75페이지에 양가를 1번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고자 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지도의사 시장군수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고자 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한 장 넘기십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3년, 원칙적으로 한 차례 3년 동원해 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고 다만 1, 2에 해당되는 지역은 연장할 수 없지만 3, 4, 5 기직의 기억나시죠? 기직의 경우에는 한 차례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 차례부터 연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손가락 표시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였다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 연장 동원해 놓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한다. 도시계획위원회부터 거치지 아니한다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시정 대상은 청산리하면 녹개수입니다. 여기에는 행정계획 수립 중이다. 계획 수립 안 한다. 수립 안 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지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수지계획 수립 중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중이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중인 곳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용도 지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라면 계획 수립 중인 곳이죠. 그래서 통상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3년간 제한하게 되는데 기지개에 해당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계획 수립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공법상 기간 연장은 딱 하나 빼고는 이래 1년 연장합니다. 딱 하나 빼고는 연장하게 되면 한 번 1년 연장합니다. 딱 한 번이 어디입니까? 여기인데 이거 빼고는 다 1회 1년 연장. 여기만 1회 2년 연장하는 겁니다. 여기 빼고 다른 파트에서 2년 연장한다. 이 말 나오면 모두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를 지정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를 지정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건 재산권 침해가 야기되는 중요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뭐 거쳐야 된다?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한되었던 것을 기간 연장하게 되면 상황 같지 않습니까?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1회 2년 범위 내 연장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예, 이제 정리하십니다. 청산리하면 녹개수, 기지개 이러한 곳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기지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공부해 보셨던 모든 행정청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브리바디라는 말도 좋으시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군수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를 지정하게 되면 최대 5년 가능한 것은 기지개만. 청산 녹개수는 몇 년? 최대? 녹개수는 3년. 기지개는 최대 5년.
하게 되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까지 봐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함께 보십니다. 뜻하고 효과만 보고 바로 가십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찾으셨죠? 11절 용어의 뜻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기반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그래서 주상공으로서 기반설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바로 오십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효과로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내 강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용적률이 최대 50%라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원래 1, 3, 5, 500%였는데 저 준주거지역 중에 일부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 순간 250%까지만 건물 건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땅값은 반토막 나겠습니까? 4분의 1토막 나겠습니까? 4분의 1토막 납니다. 용적률이 절반 줄어들지만 실제 토지 가치 하락은 더 심하게 떨어지거든요. 그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취신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장 넘기십니다. 그래도 시험 나오는 건 얘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그래도 시험 나오는 건 얘입니다. 저랑 4개 한번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당연히 하는 쪽으로. 예, 기반설 부담구역 함께 보십니다. 1번 뜻 찾았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기반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시에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개발로 인한 두 줄 밑에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러면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집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기반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기반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두 번째 줄에 대학교를 제외한 학교, 대학 제외 동그라미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 그곳에 필요한 기반설은 우리 세종시거든요. 세종시가 기반설 부담구역입니다. 저 세종시의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곳에 설치할 비용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분이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학원은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2단이다. 연 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라고 하면 60평 넘는 것을 말하거든요. 60평 200입니다. 우리 건물은 돈 냈다, 돈 안 냈다? 냈습니다. 냈으면 그게 분양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 분양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면 임대요금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높은 기반설 설치 비용 때문에 상가 임대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보다 한 15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되면 이때는 좀 미분양 사태가 또는 공실이 대부분 해소되게 되는데 아직은 좀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 비용을 부담해서 지역 주민 설치 비용 부담해서 이곳에 기반설인 대학 만들게 되면 이 대학은 동네 분들이 입학할 수 있다. 아무나 시험 봐서 들어야 된다. 시험 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해봤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대학은 기반설 설치 계획에 포함된다? 빠진다? 빠진다. 그래서 대학을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기반설로 설명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시는 겁니다. 이번 지정권자 특광시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개발행 허가 파트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개발행 허가 파트 공부하면 개발행 허가 파트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특광시군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기준은 누가 정한다? 공법원 기준하면 항상 장관입니다. 절차 그냥 보십니다. 주민의견정치라는 말 찾으셨죠? 주민의견정치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근데 우리 1년 만에 사람 마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하고 1년 동안은 지지율이 80% 이상이었습니다. 아마 역대 최고였던 것 같고 지금도 탄탄하신 것 같은데요. 30%안 빠지면 탄탄한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하여튼 1년 동안은 우리가 많이 열심히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정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4번 지정지 최소 규모 10만 제곱미터. 아마 공법상 특이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웬만하면 30만 나오는데 여기는 얼마?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확인되십니다. 그리고 7번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7번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개발 행위가 집중, 가로속의 표현 찾으셨죠? 가로속의 표현 찾으셨죠? 개발 행위가 집중되어 개발 행위 집중 추천했습니다. 앞에다가 임의적 지정이라고 해놓습니다. 개발행위 집중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때는 무엇? 임의적 지정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필수적 지정은 20% 이상이란 말이 함께 나왔을 때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면 우선 1, 2번 그냥 보십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리고 2번입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지정된 용도 지역이 변경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행복도시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 행복도시 특별법에 따라 연구의 군에 대한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연기군이었을 때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연기군이 하면 웬만하면 농촌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대형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행복도시 특별법을 만들므로써 여기에는 25층짜리 아파트도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이 새로 만들어짐으로써 행위 제한이 강화되었다, 완화되었다. 완화된 곳입니다. 이러한 곳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번, 4번을 이해하십니다. 해당 지역의 전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잠깐 봐놓습니다. 2017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우리 종촌동이죠. 우리 동네 종촌동의 개발행위 건수가 100건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25건의 건물 건축하겠다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거 몇 프로 늘어난 겁니까? 25%. 만약 120건이었다면 20%. 그러면 2019년도에는 종촌동을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4번 찾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해당 지역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지역에 속하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해서 놓습니다.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래서 이번에는 인구 증가율인데 2018년도에 세종시 전체 인구 증가율이 5%였는데 여기 종촌동만 인구 증가율이 25%가 되게 되면 2019년도에 종촌동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과 관련되어서는 전년도 인구 증가율을 비교하게 되는데 세종시 전체 인구 증가율과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의 차이가 20% 이상 벌어지게 되면 2019년도에는 기반설 부담구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 건수는 전전년도와 전년도 비교하는 것이고 인구 증가율은 전년도에 세종시 전체 인구 증가율과 동네 인구 증가율을 비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거 하나는 해결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반설 부담구역의 지정 효과 찾으셨죠. 그리고 민간인 신축 증축, 민간인 신축 증축이라는 8번 바로 밑에 나오는 거 찾았습니까? 줄만 쳐놓습니다. 연면적 얼마?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시에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칸 보십니다. 1번 기반설 부담구역의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연면적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를 한다. 그래서 연면적부터 증축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 내 모든 주민들이 비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만, 개축 재축은 부과 대상 아닙니다.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내 다시 추조하는 것을 개축 재축이라 하는데 개축 재축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 신축 증축만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4번 찾으셨죠? 부가 납부 기한 찾았습니까? 특광시구는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건축 허가부터 2개월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반설 부담구역 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은 건축 허가 전에는 안다 모른다. 허가 전에는 설계 변경을 통해 규모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대신 건축 허가 받은 이후에는 설계도가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가 확인되는 것은 언제? 건축 허가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 그리고 그때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얼마 내라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통지하는 것은 허가권자 해야 되는 겁니까? 민간이 해야 되는 겁니까? 설치비용의 부과 통지는 누가 해야 된다? 지금 허가권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 내라고 하는 거는, 얼마 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2달이라고 하면 시간 넉넉하죠. 공무원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아주 편한 겁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웬만하면 30일이거든요. 30일 아니면 2년입니다. 그런데 2달 안에 통지하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넉넉하게 놀 것 다 놀고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설치비용 부과 통지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언제? 2개월 이내. 이제 납부 시기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저 납부 시기는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사용 승인 전입니까? 사용 승인 받은 이후입니까? 사용 승인 전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물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허가 받아야 되고 공사 완료되면 사용 승인 받은 때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공무원이 주는 것이다? 공무원이 받는 것이다? 받는 것입니다. 설치비용 이제 받는 겁니다. 설치비용 이제 받는 겁니다. 빨리 받는다? 천천히 받는다? 빨리 받아야지 공무원 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용 승인 받고 나중에 납부하게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사용 승인 받고 나면 볼 거 다 끝났거든요.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재산권 행사하기 위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분양해버리면 건축주는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돈 안 내고 도망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용 승인 신청 전에 미리 돈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할 일은 편하기 위해서 천천히 통지해주고 돈은 빨리 받고. 이 법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공무원 위한 법이다. 아, 제발 공법은 공무원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 고지서 내는, 부과하는 것, 얼마 내라고 통지해 주는 것.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제발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공무원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는 이게 헷갈려 주십니다. 그리고 5번 납부 방법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줄 밑에 물납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옆에다가 세법과 같음. 근데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의 옛 빼고는 뭐 돈 내는 게 있으면 현금 납부하고 현금 납부하기 곤란하면 보증서 끊어서 내도록 돼 있거든요. 여기는 보증서란 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 공부하시면서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내기 곤란하면 상속받은 주식 처분해서, 상속받은 땅 처분해서 그냥 땅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납이라는 것 어디에 나옵니까? 제발 세법에서 나온다 해주십시오. 공법은 보증서 내는 게 원칙인데 유일하게 얘만큼은 무엇 가능하다? 물납, 토지, 건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전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더 하면 안 되는데. 예, 다음 페이지에 시범 도시 지정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건강 해롭습니다. 그리고 14절 지키시고 벌칙은 당연히 안 하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개발법을 해 나갈 겁니다. 개발법 예습하라고 하면 제가 나쁜 놈이죠. 대신 다음 주에 아마 개발법 잘 끝내고 도정법도 필요한 사항을 끝내버리게 될 겁니다.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